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어, 주식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조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290조를 한번 봅니다. 290조에 변태 설립 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익히 여러분 뭐 잘 알겠지만 변태 설립 사항,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그랬죠? 이런 말을 씁니다. 변태 설립. 설립할 때 변태적으로 설립한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 회사의 어떤 자본 충실 책임의 원칙이나 회사의 본질적 내용에 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립의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변태 설립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변태 설립 사항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회사에 대해서 위험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죠. 회사에 손해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행위들을 우리가 변태 설립 사항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변태 설립 사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험한 약속이라는 거죠. 이 위험한 약속은 뭐예요? 어, 이러한 그 행위를 했을 때에 회사에 대해서 채권자나 회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위험한 약속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검토해야 할 것은 앞쪽에 봤을 때 우리 정관을 봤잖아요. 정관에는요, 정관에 규정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규정해야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고, 에, 기재를 하면은 효과가 발생하는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뭐 절대적 기재사항은 앞쪽에 봤던 289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반드시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건 맞고요. 그럼 상대적 기재사항은 뭐냐? 상대적 기재사항은 상법의 곳곳에 가보면요. 이러한 내용은 정관에 기재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상대적 기재사항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정관에 이 내용을 기재했을 때 어때요?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적 기재사항이지만 정관에 기재하게 되면 절대적 어때요? 절대적 기재사항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걸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상대적 기재사항이 바로 뭐냐면 변태 설립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정관의 뒤에 바로 붙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변태 설립 사항 그러면 상대적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다. 이게 되죠. 이게 뭔 말이에요? 정관에 기재를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했을 때 어떻게 한다?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상대적 기재사항인 거죠. 아시겠죠? 상대 기재사항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 그 상대적 기재사항 중에 살펴보니까 변태 설립 사항들인데 몇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내용들을 뭐 판례까지 설명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문상으로만 몇 가지가 있는 것인지 알고 내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위험한 약속, 변태 설립 사항은요. 일단 첫 번째는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은 이런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거나 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자들죠. 이런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변태 설립 사항, 위험한 약속은 추가적으로 더 어, 규제를 하는 내용들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청약서 있죠. 우리 주식 청약할 때 청약서에요. 청약서에 변태 설립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서 주식 청약하는 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요. 이 변태 설립 사항은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검사인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 알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위험한 약속인 변태 설립 사항은 정관의 기재 효력이 발생하고
청약서에도 기재해야 되고 검사인의 조사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 세 가지 알아두고 첫 번째는 그러면 이 변태 설립사항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이 변태 설립사항입니다. 발기인이 받는 특별이익이다. 그렇죠. 물론 회사 설립할 때 발기인이 고생하는 거 맞아요. 고생하기 때문에 그 고생한 데 대가로 특별한 보너스나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특별이익이 되는 건데 이 특별이익을 함부로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사의 재산에 침해를 줄 수 있고 회사에 손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정관에 기재를 해서 대외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다시 말해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적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발견이 받을 특별이익. 그렇잖아요. 이렇게 적지 않으면 자기네들끼리 몰래 몰래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기인들은 자기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되지. 회사에 대한 손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두 번째는 현물 출자를 할 때 그 현물 출자하는 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가 어떻고 그 재산의 가격 수량 그죠? 그 다음에 그만큼에 대한 주식을 부여할 때 주식의 종류와 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현물 출자를 하는 현물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높게를 해서 회사에 대해서 손해를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현물 출자도 정관의 기재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사 성립 후에 필요한 그죠? 그죠?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들 있죠. 회사 성립 후에 인수할, 양수할 재산 그죠? 그런 한 것을 약정한 그 재산의 종류가 뭐고 수량은 어떻고 가격은 어떻고 그다음에 그 양도인 넘겨주는 자의 성명까지도 정관에 기재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그죠? 회사와 관련된 설립 관여자들이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생기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변제 설립 사항이고 마지막으로는요.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입니다. 설립 비용. 회사가 부담할 회사 설립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있죠. 그 다음에 또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요 보수액은요. 앞쪽에 받은 첫 번째 나오는 특별이익하고 좀 다른 겁니다. 요거는 하나의 임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임금 개념. 일하는 대가입니다. 요런 것도 어때요? 정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 이 보수액은 임금은 평소에 회사 설립되기 전까지도 발기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은 나중에 회사가 설립된 후에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는 주체가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변태 설립 사항은 5가지가 있군, 4가지가 있군요. 그죠? 5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호에 2가지를 해놨잖아요. 그죠? 설립 비용과 보수액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요? 변태 설립 사항은 그것이 남용되었을 때는 회사의 자본 충실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만이 어떻게 한다? 효력이 있다. 이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적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무효라는 거죠. 무효. 알겠죠? 적지 않고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무효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효력 요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겠습니다. 알겠죠?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어떻게 한다? 다 알 겁니다. 왜냐하면 상법 좀 공부하신 분들, 여러분들 뭐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상법 조금 하면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알고 많이 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험에 나올 것을 반복해서 숙련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많이 뭐 이렇게 썰을 풀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정확하게 어때요? 정말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거. 한참 생각해서 하는 거. 두리뭉실하게 뭐 설명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맞다 안 맞다에 대한 정확한 어때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숙련된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 반복을 하셔야 돼요.
조문으로도 한번 반복해보고 기본서로도 한번 반복해보고 알겠죠? 조문 판례집으로도 판례를 한번 해보고 판례로도 한번 반복해보고 여러 방면으로 자꾸 하다 보면 완전한 확신을 서게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숙련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우리 4번 한번 가볼까요? 4번. 4번에 한번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발기인이 회사 설립에 대한 공로로서 받기로 한 신주 인수권. 특별이익이죠, 그죠? 특별이익 받을 수 있잖아요. 특별이익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신주 인수권도 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신주 인수권은 특별이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발기인이 회사 설립에 대한 공로로서 받기로 한 신주 인수권은 신주 인수 우선권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그 다음 5번도 가보세요. 발기인에게 회사 제품의 총 판매권을 주는 것도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허용되죠? 네, 됩니다. 그죠? 특별이기 때문에. 그 대신 어떻게 돼? 정관에 기재해야 된다. 됐죠? 네, 가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나와서 6번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6번. 6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특별이익을 준다 한다 하더라도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안 돼요. 발기인에게 이사의 지위를 약속한다. 돼,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예, 발기인에게 인수한 주식의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한다든지 이사 감사 등 일정한 지위를 약속한다. 이거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사 감사 지위는 누가 부여하는 것이죠? 단체법적인 방식인 어때요?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서 이사를 선임하잖아요.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특별이익으로 줘버리면 이러한 단체법적인 어떤 절차 부분이 무시되어 버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내려가서 짚어볼 만한 게 있다면 8번도 한번 보세요. 8번. 8번. 발기인과 주식 인수인은 재산 인수의 양도인이 될 수 없다. 아, 재산 인수를 하는데 재산을 넘겨주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넘겨주는 자는 그러면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이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럴 필요 없어요. 재산 인수할 때 그 재산을 넘겨주는 자, 현물 출자를 할 때 현물 출자하는 자, 이 자들은요, 발기인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식인수인도 괜찮아요. 왜 그렇죠? 여기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어떻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관이 어때요? 기재하도록 돼 있잖아요. 기재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그 가격과 수량 등이 다 드러날 수 있고, 그죠? 남용될 수 있다는 걸 보이기 때문에 발기인과 주식 인수인도 재산 인수의 양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8번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뭐 그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쪽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기출을 한번 쭉 넘어오셔가지고 3번 한번 가볼게요. 판례 기출 3번. 나머지는 우리가 집중 강의 때 여러분에게 설명을 다 이제 문제는 해설해 줄 건데 이거는 이제 스터디니까 다는 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만 진도가 나을 수 있어요. 3번 가보시면 현물 출자를 하기로 하고 그죠? 발기인이 현물 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이 판례가 많이 헷갈려요.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사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틀린 것만 찾아내면 돼요. 사실은요. 현물 출자를 하기로 한 발기인이 현물 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회사 성립 후 요 말 때문에 조심해야 돼. 회사 성립 후 회사와 현물 출자 사이의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에서 위 현물 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속한 거죠. 언제? 다시 말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현물 출자를 완전히 넘겨주는 건 언제 한다? 설립 후에 하겠다는 거죠. 근데 약정은 언제 했어요? 약정은 아직 회사가 설립되기 전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설립 중 상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약정했다면 위 약정은
그대로 변태 설립 사항 중에 뭐에 해당된다? 재산 인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무효이다. 맞는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여기 색깔린 거 말하냐면, 회사 성립 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어떤 거가 비교되냐면, 사후 설립이라는 게 제도가 하나 있어요. 사후 설립. 있어요. 요거가 비교돼야 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사후 설립처럼 느껴지거든요. 사후 설립 느껴지만 이건 사후 설립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약정이요. 회사 설립 후에 있어야만이 사후 설립이에요. 재산이 넘어오는 과정에 대한 약정이 회사 성립 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재산 인수 과정입니다. 알겠죠? 회사 설립 후에 뭔가 약정이 있으면 이게 사후 설립인데, 이러한 경우는 지금 이 약정이 언제 쓴 겁니까? 회사 설립 전에. 물론 재산이 인수되고 완성되는, 그죠? 그런 거는 회사 설립 후가 되지만, 그 재산을 인수하기로 하는 그 약정은 어디 있었다? 회사 성립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재산 인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3번 판례가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조문 하나 더 정리하고 오늘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291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당시에 주식 발행 사항 결정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조문에 있죠? 회사 설립할 때는요, 우리 회사에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주식 발행 사항의 결정을 누가 하느냐면, 원래는 정관으로 정하지만 정관에 정한 게 없다면 누가 합니까? 발기인이 결정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알겠죠? 설립 당시에 주식 발행 사항 결정을 할 때 정관으로 원래 정해놓지만 정관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발기인 전원 동의로 이를 정하도록 돼 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럼 어떤 것을 결정하는지 내용만 한번 살펴볼게요. 대충요. 어떤 주식, 주식의 종류와 수. 만약에 액면 주식이라면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수와 금액. 무액면 주식을 혹시 발행할 때는 주식의 발행 가액과 주식 발행 가액 중에 자본금으로 넣을, 그죠? 금액. 알겠죠? 우리 무액면 주식 발행할 때 자본금 뭐라 그랬습니까? 주식의 발행 가액 총액에서 50% 이상 중에서 일정 부분을 어떻게 해요? 자본금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본금을 정할 때, 무액면 주식 발행할 때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까지도 여기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